다른 곳에 갈 필요 없다. 내가 모든 방을 다 알고 있다. 이번에 이제 부동산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방문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약해서 방문하는 것과 두 번째는 당일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왕이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예약 방문을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많다면 둘 다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중개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듣고 미리 거기에 맞는 방을 다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바로 방을 보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방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에 방문해서 그 부동산의 여러 가지 조건을 물어볼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는 방을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화를 해서 방이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세입자가 있다면 또 방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정말 좋은 방이 있는데 세입자와 시간이 안 맞아서 방을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왕에 내가 시간이 많이 있다면 예약 방문도 하고 당일 방문도 하면 좋지만, 내가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면 예약 방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마다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뭐 토지, 상가, 매매, 뭐 원투룸, 뭐 빌라 등 다양하고, 그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도 그거를 하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내가 만약에 원룸을 볼 건데 이왕이면 원룸을 주로 일을 하시는 분의 담당자가 나를 상대해 주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당일 방문했을 때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상가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에게 방을 보는 것보다는 원룸 담당자에게 방을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약 방문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점이긴 합니다. 어떤 부동산에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방문했던 부동산에서 너무 좋은 방을 봐서 안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문자 하나만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중개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방을 찾아놨지만 안 온다 해서 뭐 안 가면 되지만, 만약에 세입자가 있는 집에 전화를 했다면 그 세입자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화를 안 주고 그냥 잠수를 타버린다? 그러면 그 세입자도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미리 예약 방문을 했다면 뭐 이미 다 물어봤겠지만, 당일 방문을 한다면 부동산에서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언젠가, 이거를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이사 날짜를 왜 물어보는가? 당연히 이사 날짜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사는 일주일 뒤에 꼭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집이 있는데 거기는 세입자가 2주 뒤에 이사를 간대요. 그럼 그런 집은 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빼고 내가 이사 가능한 날짜에 맞는 방을 보여주게 아마 찾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사 날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 이사는 뭐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좋은 방이 있으면 이사를 하고 아니면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더 낮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꼭 계약할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부동산에서 의욕을 가지고 방을 찾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방이 아닌 이상 계약을 할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안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방을 그냥 쇼핑하는 개념으로 그냥 잠깐 그냥 한번 둘러보러 왔다 했을 때 이왕이면 이사 날짜가 안 정해졌다기보다 언제 이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부동산에서 더 방을 조금 하나로 더, 내가 만약 전세로 찾는다 하면 이사 날짜를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전세의 경우는 보통 내가 들어간 날 그 세입자도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세입자와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 내가 전세의 경우에는 이사 날짜를 꼭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짜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운다, 뭐 주차를 한다, 이런 기타적인 부분을 꼭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애완동물을 내가 키우는데 부동산에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볼방은 당연히 많아지고 좀 더 좋은 방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나고 나와 뭔가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짖어야 강아지 아닙니까? 강아지가 하는 일이 짖어야 되는 건데, 짖으면 괜히 나도 괜히 쫄리고 강아지한테도 조용히 하라 하고, 사실 그러면 되게 1년이든 2년이든 살 때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방을 좀 덜 보더라도 속 시원하게 부동산에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부동산 입장에서는 애완동물 키운다고 하면 애완동물 되는 집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약시키기가 어려워서 애완동물 키우는 거 거짓말로 하면 안 될까, 이런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동산은 계약하고 수수료만 받으면 땡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생기는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럴 때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변상할 거 다 변상하고 나가라 하면 여러분은 또 방을 구해야 되고 중개 수수료 또 내야 되고 이사 비용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꼭 그 얘기를 하고, 내가 볼 방이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방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을 많이 보고 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방을 많이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방을 하나도 안 봤어요. 아예 몰래. 그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은 방을 보여줘도 계약을 할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근데 내가 방을 많이 봤어요. 방을 한번 10개, 20개 봤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괜찮은 방 몇 개만 보여줘도 계약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을 많이 안 봤어도 많이 봤다고 말하는 게 좋은지, 뭐 그거는 사실 뭐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쓸데없는 방을 안 보고 난 좀 괜찮은 방 위주로만 보고 싶다, 몇 개만 보고 싶다 한다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괜찮은 방 몇 개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면 한쪽 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의 자격증이 붙여져 있을 겁니다. 그걸 유심히 한번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방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뭐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 나를 방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 중개 보조원이 방 보여주면은 안 좋은 방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중개 보조원이라고 해서 일을 오래 했으면 오히려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방을 많이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내가 뭔가 계약을 할 때는 그 대표 공인중개사의 사인과 도장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약을 할 때는 그 자격증이 걸려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집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나중에 문제 생길 건덕지는 없는지, 그런 거를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이왕이면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격증이 없다고 전문 지식이 없다, 이거는 아니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전문 지식은 무조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저 대표님의 도장을 직접 찍어주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나중에 뭐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게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요. 보증금의 한도와 월세의 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근데 보증금의 한도는 사실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월세는 월세와 관리비와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관리비에 모든 공과금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요. 그 관리비에 뭐 인터넷만 포함되고 전기, 가스, 수도가 따로인 경우도 있고 다 관리비는 다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가지고 월세는 얼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도, 전기, 가스가 얼마 정도 나올지를 예상을 해서 그 점을 빼고 관리비 얼마 정도, 아니면 다 포함되어 있으면 얼마 정도까지가 괜찮을지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부동산을 방문해서 저는 월세는 얼마 정도, 아니면 월세랑 관리비랑 공과금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방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월세는 40% 똑같지만 어느 집은 관리비가 7만원이고 어떤 집은 관리비가 12만원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월세랑 관리비랑 공과금, 공과금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 나갈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전기, 가스, 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관리비 얼마 정도까지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부동산에서 조금 더 방을 찾는데 수월할 수 있고요.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정이 가겠죠. 만약에 방문해서 뭐 다리를 떨거나 껌을 막 좀 짝짝 씹거나 뭐 그게 나쁘다는 아니지만 약간 조금 건들건들 거린다면, 임대인들은 여러분이 어떤 임대인을 원하나요? 좀 나한테 터치 안 하고 좀 말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좀 예의가 바른 사람, 좀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이길 바라죠. 임대인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부동산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 세입자는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것도 대충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부동산에 뭐 좋게, 뭐 욕하는 사람은 없지만 최대한 좋게 얘기를 해준다면 부동산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좋은 집을 구해줘야겠다, 월세 10,000원이라도 더 한번 깎아줘야겠다, 그리고 그 얘기를 임대인한테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월세 조금 깎아서라도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라도 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근데 그 부동산에서 반대로 부동산에서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해요. 그럼 여러분도 그때는 함부로 대하십시오. 부동산이 한두 개입니까? 부동산은 많습니다. 방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부동산이 있다면 여러분도 최대한 친절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방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부동산이 대부분일 겁니다. 부동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내 조건에 맞는 집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집을 하나 봤는데 너무 별로야. 근데 내가 너무 별로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조금 싫어할 것도 같아. 싫어할 수도 있겠죠. 지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정말 좋은 집을 찾았는데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네? 이 사람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차라리 이 방은 여기서 너무 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방은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저는 조금 더 깔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은 너무 작아서 저는 어느 정도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방을 보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이 방이 난 너무 좁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두 번째로 보여줄 집도 크기가 비슷하다면 그 집을 패스하고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부동산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내가 힘든 조건인데 이것보다 뭐 한 4평짜리를 봤는데 한 8평을 원하고 나는 뭐 월세 40으로 원했는데 한 60 정도는 돼야 그 정도 방을 찾는다,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다 한다면 부동산에서도 너무 없으니까 그냥 다른 부동산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을 5개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괜찮은 방이 3번째 방이에요. 3번째 방이 마음에 드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정확히 안 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3번째 방을 보여주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에서는 그냥 가끔 그러신 분이 있어요. 괜히 또 저 때문에 한 번 더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부동산에서 그냥 이걸 3번째 봤던 방이 아니고 6번째 새로운 방을 보여줘도 시간이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집을 보여주는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집에 여러분들이 보는 방이 조금 마음에 드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방이다 한다면 이왕이면 꼼꼼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면 부동산은 상관없지만 그 세입자가 좀 다시 보여주기 귀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조금 더 꼼꼼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통 1개 정도 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3개, 4개, 뭐 5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을 볼 때마다 그 집의 위치, 넓이 이렇게 일일이 다 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들겠죠? 차라리 방을 다 본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방을 다시 한번 가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때 자세하게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마음에 드는 방이 한 두세 군데 있었다. 그럼 두세 군데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 하세요. 그리고 그때 상세하게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을 만약에 10개를 볼 건데 10개 방 전부 다 일일이 세세하게 적는다면 여러분도 힘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방을 다 보다 보면 별로인 방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어떤 방을 봤더니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괜찮은 방들만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방만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게 더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갈 필요 없다. 내가 모든 방을 다 알고 있다. 아니면 요즘에는 다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굳이 안 가도 된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죠. 부동산 최다 매물 보유 그거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 라고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곳보다 내가 많다. 이건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다 공유한다. 이것도 공유하는 집도 있지만 공유 안 하는 집도 있습니다. 각 부동산마다 전속 매물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집에 나왔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친분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더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하지 않는 한 부동산, 두 부동산에만 내놓는 임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집이 나왔지만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다.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 우리 부동산은 최고다. 사실 이거는 누가 검증하나요, 그거를? 물론 저희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지 손님이 왔을 때 그 조건에 맞는 최대한 좋은 방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다른 곳에 가면 똑같다? 아닙니다. 여러 부동산 가다 보면 그 부동산에서 못 봤던 방들을 충분히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면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거나 내가 너무 싼 집을 원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방이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집이면 여러 사람이 많이 찾는다면 내가 다른 곳을 보는 동안에도 충분히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정말 내가 힘든 조건인 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다면 많이 돌아보다가 그 방을 뺏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아무리 우리가 최고다 해도 그거를 누가 정해줬나요? 여러 부동산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점을 꼭 많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을 보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